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스라고 합니다. 오늘 저 첫 방송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책, 그 선택할 자유, 1976년도 노벨 경제학상 상 받으신 이제 밀턴 프리드만 교수님의 이 책에 소개된 돈의 지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하나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차트로 여기 있는 걸 좀 옮겨놨는데 그것부터 한번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네, 바로 이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출을 그 한번 분류를 해본 거예요. 좀 간략화된 건 있지만 뭐 다양한 지출의 종류가 많지만 이 기준으로 한번 밀턴 프리드만이 잡아본 이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죠. 이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의 소유자가 있겠죠. 이게 내 돈이냐 아니면 타인의 돈이냐. 돈의 소유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분류를 했고요. 지출 대상이 누구냐? 나를 위해서 쓸 거냐? 타인을 위해서 쓸 거냐?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2x2 매트릭스로 그 네 개의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밀턴 프리드만이 지적한 여기 각 조합의 1, 2, 3, 4 조합에서 비교해 봐야 될 요소들이 절약에 대한 측면이 있어요. 이 돈을 얼마나 우리가 아낄 것인가. 그리고 최대 가치 획득 추구의 부분이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최대 가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조합 1. 내 돈을 나한테 쓴다. 뭐 통상적으로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내 옷을 사러 쇼핑을 한다든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밥을 먹으러 간다든가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내 돈이에요. 난 절약을 하겠죠. 아무래도 낭비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같은 가격이면 최대한 가치가 있는 거를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최대 가치 획득을 굉장히 추구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 자, 반면에 그럼 조합 2를 한번 가보시죠. 조합 2는 내 돈을 가지고 타인한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선물을 산다든가 밥을 사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하게 되겠죠. 내 돈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아낄 만한 그 유인이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상대방한테 가장 가치가 있는 걸 사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우리가 상대방의 기여를 100%알 수는 없어요.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최대 가치를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줬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노력을 쏟은 거지. 내가 내 거를 살 때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쏟겠지만 타인의 것을 사는데 내가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쓰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는 아무래도 최대 가치 추구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와이프, 여자친구 최선을 다해야죠. 제 거보다 더 좋은 거를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항상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맞아. 이거 조합 2의 부분은 또 재밌는 게 현금으로 선물을 줘봐요. 그럼 다시 조합 1로 넘어가요. 현금을 받은 사람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한테 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는 말도 사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합 3을 한번 볼까요? 조합 3은 타인의 돈을 가지고 나한테 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출장비, 뭐 해외 출장을 가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이제 남의 돈이죠. 아직은 내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을 가지고 점심 먹는데 뭐 예를 들면 한도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아끼려고 하진 않아요. 10,000원이 이미 주어졌으면 우리가 굳이 1,000원을 아끼겠다고 9,000원짜리를 찾아서 헤매지는 않는다고요. 그냥 10,000원짜리 먹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최고로 좋은 거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10,000원 안에서. 최대 가치 획득 추구는 좀 노력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4를 근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합 4는 남의 돈을 가지고 남한테 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는데 출장비로 타인한테 밥을 사줄 일이 생겼어요. 자기는 못 가요. 그래서 카드만 줘가지고 이 사람들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내가 이제 음식점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음식점을 지정해줬어. 아니면은 출장을 가가지고 뭐 누구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물을 줘야 되는 걸 내가 사야 돼요. 그럼 내가 노력을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돈도 아끼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거, 뭐 특별한 경우는 물론 좀 좋은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대충 뭐 이 가격이 막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 최대 가치 획득 추구 부분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왜 이제 이 프레임을 가지고 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밀턴 프리드만은 사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밀턴 프리드만의 이야기는 여기에 조합 3과 4가 복지 영역에 속한다는 얘기였어요. 남의 돈을 가지고 나한테 쓴다든가 남의 돈을 가지고 타인한테 쓴다는 건 이제 복지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양육수당 뭐 월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뭐 나오는 거 있죠. 뭐 그건 저는 못 받아가지고 좀 억울하긴 한데 그거는 현금을 받아요. 타인의 돈이에요. 원래는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내 돈을 타인의 돈을 받아서 내가 나한테 쓰게 되는 거예요. 조합 3에 속하죠. 그럼 조합 4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주택. 돈을 걷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집을 져요. 누가? 관료가 아니면 정치인이 아니면은 그 저기 의원들이 다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무상급식.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걷어가지고 내 돈이 아닌 거 가지고 남한테 이제 밥을 사주게 되는 거죠. 뭐 학교에다가 학생들한테 밥을 사주게 되는 거죠. 그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절약도 안 하려고 그러고 가치도 뭐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 정부가 해가지고 제대로 남의 돈을 가지고 저 뭔가를 남한테 한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게 있어요? 그게 많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쓰면은 가장 잘 쓸 수가 있어요, 이 돈을. 근데 그거를 판단을 정부가 대신해 줘요. 그리고 자기들이 대신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과연 바람직할까요? 우리 판단은 떨어지고 국가에 대한 의존만 늘어나게 되고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또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100을 내요. 100을 내 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게 100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직 운영해야 되고 정책 만들어야 되고 그 조직에 들어가는 뭐 인건비, 뭐 건물 임대비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면은 우리가 100을 내고 받는 건 80이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100 내가 그냥 100 쓸 수 있었을 거예요. 더 좋은 데다가. 근데 80밖에 못 써요. 생색은 다른 사람이 다 내요. 그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밀턴 프리드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여튼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하여튼 다음에 한번 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